자, 지금까지 1990년대 초반부터 그리고 2021년까지 중국 내 한류가 어떤 과정을 겪으며 발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에 이르렀는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내 한류는 1992년 한중 수교를 통해 한국의 대중문화가 본격적으로 중국에 전해진 이후 확산과 정체, 그리고 제도약과 냉각, 그리고 또한 확산 등의 굴곡을 거치며 발전할 수 있었고 또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굴곡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게 되는데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한류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류가 확산하기 시작하고 중국인들로부터 큰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면 중국 정부는 자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보호를 명분으로 한류를 포함하여 해외 콘텐츠에 대해 각종 규제를 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규제가 시작되면 한류의 확산은 자연스럽게 정체 단계를 겪게 되었습니다. 즉, 한류가 확산하면 이에 대한 견제와 반작용이 항상 작용을 해왔던 것이죠. 중국 정부의 규제 외에도 이 한중 관계의 악화나 이 양국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감정적인 갈등도 이 중국 내 한류의 확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내 확산하고 있는 반한 정서와 애국주의, 또한 민족주의 등도 한류의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전 세계적인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한류 스타 BTS는 한미 우호 관계 증진에 공을 세운 이 한국인과 미국인에게 주는 벤플리상이라는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BTS의 멤버 중 한 명인 RM이 이 수상에 대해서 수상소감을 밝혔는데요. RM은 수상소감에서 한국전쟁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두 나라, 즉 한국과 미국이 함께 겪은 고난과 희생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네티즌들이 이 RM의 수상소감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환구시보 등 이 논조가 비교적 강한 언론들도 이 RM의 수상소감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보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들이 분노한 이유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들이 분노한 이유는 RM의 수상소감이 항미 원조 역사에 대해 잘 모르고 중국을 모욕했다는 것인데요. 얼핏 들으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당시 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의 네티즌들은 이 RM의 수상소감 중 한국과 미국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라는 부분에 분노를 표시했다는 겁니다. 현재 중국은 이 한국전쟁에 이 중국군, 즉 인민지원군이 참전하는 것을 항미 원조로 규정을 합니다. 이 항미 원조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돕는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군이 북한을 지원해 북한과 중국을 미국으로부터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쟁은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고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벌여 많은 사상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RM은 중국군의 희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미국에만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자, 당시 BTS의 수상소감 논란은 중국의 SNS를 통해 매우 빠르게 확산되었고 온라인에서는 한한령을 강화하라는 목소리와 함께 이 BTS의 팬클럽인 아미를 탈퇴하겠다는 중국인들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BTS RM의 수상소감으로부터 시작된 이 문제는 중국의 택배 업계까지 확산이 되었는데요. 중국의 대형 택배 회사들이 BTS 관련 제품을 배송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며 논란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애국주의와 민족주의에 기반한 이 반한 정서. 자, 이러한 반한 정서는 온라인 게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샤이닝 니키라는 온라인 게임이 있습니다. 이 온라인 게임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 게임은 중국의 페이퍼 게임즈라는 회사가 개발한 패션 관련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이 한국의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문제가 촉발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날짜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게임은 2020년 10월 29일 한국 서버를 오픈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서버를 오픈하면서 한국의 서비스를 시작하는 만큼 한복으로 보이는 의상을 선보였습니다. 물론 이 게임 회사는 이 복장에 대해서 한복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즐기던 한국의 유저들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근데 문제는 중국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 해당 복장에 대해 중국 유저들이 한 주장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자, 중국의 유저들은 해당 복장이 한국의 전통 복장이 아닌 조선족의 복장이며 조선족은 중국의 소수민족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해당 복장 역시 중국의 전통 복장이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국의 전통 의상을 왜 한국에서 먼저 업데이트하고 공개하냐며 게임 회사에 항의하기에 이르렀죠. 자, 그런데 중국 유저들의 불만에 대한 이 게임 회사의 대응이 더 큰 논란을 부추깁니다. 중국 유저들의 불만을 전적으로 수용하며 이 해당 복장에 대한 업데이트를 아예 삭제를 해버렸고요. 그리고 해당 게임 회사는 중국의 전통 문화를 사랑하고 국가의 존엄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한국의 유저들이 매우 강하게 비판을 하자 해당 게임 회사는 중국 문화의 수호라는 이유를 들며 아예 한국 서비스를 종료시켜 버립니다. 2020년 10월 29일에 한국 서버를 오픈했는데요. 40일이 지난 2020년 12월 9일 정도에 게임을 철수시켜 버리는 것이죠. 복장 문제가 민족 문제로 번지면서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BTS와 샤이닝 니키라는 게임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내 민족주의와 그리고 애국주의의 확산은 전통 문화든지 아니면 현대 대중문화든지 한국에 대한 반감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향후 중국에서 한류가 확산하는 데 분명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중국에서의 한류를 지속시키고 또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류의 확산을 이 문화교류라는 차원에서 폭넓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내 반한 정서의 확산과 그리고 애국주의 및 민족주의의 강화는 양국 간 민간 차원의 교류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한류에 대한 인식을 문화적 우월감이나 혹은 상품 마케팅의 기회로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지양해야 합니다. 국내적으로 이러한 시각이 강화된다면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 역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한류의 발전 과정 중에서 한류가 급속히 확산하게 되면 반드시 이에 대한 견제와 반작용이 있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류의 확산을 자국 문화에 대한 잠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반한류 분위기는 결국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류의 지속을 위해서는 한류에 대한 인식을 문화교류라는 차원에서 인식을 해야 하게 되고, 그리고 이를 통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중국 시장에 대한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시장 조사도 필요합니다. 앞서 BTS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중국의 역사적 특성이 한류의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류의 지속과 확산에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의 문화적인 특성과 그리고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유행하는 문화와 트렌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다시 말해 무조건 중국의 시장에 맞춘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 현지의 소비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콘텐츠를 제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환경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바탕이 조사가 된다면 중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류에 대한 반감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한류를 기업의 브랜드나 국가의 이미지와 같은 무형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또 관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중문화는 유행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유행에 뒤처지는 대중문화는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겠죠. 한국의 대중문화는 지금까지 세계적인 유행을 선도하는 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을 하나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컨텐츠의 다양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중문화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도 드라마나 영화, 예능 프로그램 등 영상 프로그램을 비롯해 대중음악 그리고 게임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컨텐츠와 비교하여 매우 다양한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류가 정체기에 접어들었을 때도 드라마 외에 상대적으로 새로운 장르라고 할 수 있는 이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이 중국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게 되면서 이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은 한류의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었기 때문이고, 또 웹툰이나 게임 역시 중국 내 한류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컨텐츠들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중국 내 한류의 지속과 확산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